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용산 아이파크몰 3층 도파민 스테이션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13일까지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에 갑니다. 8월 9일 요코하마에서는 일본 최초로 하이록스 대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미 스키에르크 심판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지로 참여했던 하이록스 홍콩, 인천 대회와 함께 요코하마 대회까지 엮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시 도파민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보면요, 현재 도파민 스테이션은 프리오픈 기간 중인데요, 8월 6일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총 6,500제곱미터, 약 2,000평 규모의 40여 개의 콘텐츠가 모인 이 공간은 HDC 아이파크몰의 슬로건인 어반 플레이그라운드의 저변을 확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와인킹님의 와인물을 포함해 일부 매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25일 오픈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파민 스테이션에서는 용산 아이파크몰만의 차별화된 접근법 그동안 공간을 기획하면서 축적된 공간 브랜딩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용산 아이파크몰이 공간을 풀어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콘텐츠로 바라본다는 점, 두 번째는 공간 간 경계를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이러한 접근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이미 데이터로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2021년 3,520억 원에서 2024년 5,4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20대, 30대 고객 수가 각각 441%, 210%가 증가한 것은 이들의 전략이 타겟층에게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용산 아이파크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상품 진열을 넘어서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부분이 용산 아이파크의 단점을 상쇄할 정도죠. 용산 아이파크몰은 기존 건물들을 연결하며 생긴 구조적 제약 때문에 때로는 복잡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더현대서울의 직관적인 타원형 구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더현대서울의 지하 2층 같은 경우 명확하게 순환하는 동선 위에 팝업 스토어들이 리듬감 있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용산 아이파크몰은 이런 물리적 불리함을 콘텐츠 밀도와 차별화된 경험으로 상쇄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 복잡한 동선을 탐험의 재미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빙파크 6층의 키즈 앤 키덜트 존에는 건담 베이스, 킹콩 스튜디오, 타미야, 레고, 닌텐도 팝마트, 팝업 스토어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키덜트 성지로 불리며 한국 서브컬처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진행한 아이파크몰 키보드 페스티벌에서는 4일간 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일이나 연간 30만 명이 이용하는 루프탑 풋살장의 성공은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도파민 스테이션은 용산 아이파크몰의 공간 기획력이 한 단계 발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콘텐츠가 얼마나 공간에 힘을 넣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도파민이라는 네이밍에서 개인 취향이 발현되는 순간의 즐거움을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이곳이 추구하는 것은 통합형 경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도파민 스테이션만의 독특함이죠. 가차, 음식, 디저트, 팝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벽면의 파크 가차입니다. 보통 벽면은 그냥 지나치는 공간인데 도파민 스테이션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곳 중 하나죠. 이런 접근은 공간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전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차파크에는 귀멸의 칼날, 하이큐, 카카오 프렌즈 등 다양한 캐릭터 가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옆에 유튜버 와인킹님의 와인무 매장이 공사 중임에도 공간의 여유로움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차파크는 에스컬레이터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면서 각 층으로의 이동도 원활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투명성을 통한 시각적 연결감 또한 도파민 스테이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입구에서 대형 유리창을 활용해 각 매장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했습니다. 파이브가이즈, 부창제과, 솔트팩토리, 푸노야, 에키노메, 선옥시 등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장의 유려한 사이니지들은 공간의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면서 각 매장의 정체성도 명확히 전달하고 있죠. 사이니지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도파민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도파민 스테이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용산 아이파크몰의 산발적 배치나 일관성 부족 같은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HDC 그룹의 유통 전문 계열사인 HDC 아이파크몰은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서울 월계동 광운대역 인근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서울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주거 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아우르는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저는 용산 아이파크몰이 서울원을 위한 실험적인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본 기업들의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소니는 긴자소니 파크를 만드는 동안 긴자소니 파크 미니를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하며 공간기획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모리빌딩은 토라노몬 힐즈 개발 과정에서 토라노몬 요코초, 도쿄노드, 글라스락 등을 단계적으로 만들면서 토라노몬 힐즈의 부족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통합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도파민 스테이션은 리테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 아닌 공간 기획력으로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면이 더 두드러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파민 스테이션에서는 트렌드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 용산 아이파크몰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투박함이 만든 자유로운 경험 또한 주목할 점입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신세계 백화점 같은 세련된 분위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보다는 의도적인 투박함과 충분한 여백을 통해 사람들이 정해진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죠. 완벽하게 설계된 동선보다는 예상치 못한 발견과 개인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팝업 스토어와 정규 매장들이 위계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점도 이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을 이를 위해 넓은 통로를 확보해서 혼잡함을 방지하고 직선과 곡선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시각적 피로감을 줄였으니까요. 도파민 스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팝업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물섬에서는 일본 직수입 도자기를 3,000원부터 판매합니다. 그 옆벽에서는 의정부 장인약과 기글베이, 해리포터 팝업 등 장르를 초월한 콘텐츠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파 위에 하루 시와 뜨개질 팝업이에요. 문학과 지성사, 까사미야, 솜솜뜨개 세 브랜드가 의식주를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연결시킨 건데요. 단순한 팝업이 아니라 세 브랜드가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조화롭게 섞이면서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읽고 쉬고 만지면서 공간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편안한 동선, 밝은 분위기까지 고려한 디테일도 놓칠 수 없는데요. 여러 동선이 얽혀 있으면서도 직관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모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눴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주요 매장들이 공사 중인 상황에서도 공간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탄탄한 기본 설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천장과 충분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쾌적함도 이곳만의 장점입니다. 천장이 높으면 일단 답답하지 않으니까요. 용산 공예용보관이 만든 공간에서는 한국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공간의 문화적 깊이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도파민 스테이션은 단순히 다양한 팝업 스토어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팝업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한데요. 제가 방문한 이후에도 수많은 팝업들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팝업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축적한 용산 아이파크몰의 공간 기획력 때문인데요. 이미 성과로 검증된 접근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랜드 간 협업 이벤트와 통합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물리적 조건의 한계를 콘텐츠의 힘으로 상쇄하며 개별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사람들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취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공간 기획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공간을 콘텐츠로 바라보는 관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월 6일에 정식 오픈이라고 하니 저는 도쿄에 다녀와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